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 10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를 했는데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이 뜻이죠. 법률행위 종류마다 다를 수 있어요. 법 조문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표백주의예요. 표백주의란 말은 의사표시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을 전제로 하지 않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다. 이건 가장 기본이라서 그 법 조문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단독 행위일 수도 있고 계약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 있는 경우는 뭐 청약 의사표시라든지 취소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그 완성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도달된 때 기준이에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아래쪽에 보시면 100페이지 아래쪽에 중간쯤 보시면 도달이란 이렇게 첫째 줄에 있습니다. 도달 뜻이 그 대부분 판결문이에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그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상태, 그가 수령하였거나 또는 그가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거 몇 번 나온 거예요. 그거를 꼭 한번 읽어 두셔야 돼요. 도달주의 원칙이.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우리 민법 531조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건 계약입니다. 격지자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 뜻이에요. 우편으로 청약하면 격지자가 됩니다. 우편물로 하면. 근데 이제 청약은 도달해야 되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성락이 발신주의예요. 성락이 발송한 때라고 발한 때 되는데 발신주의인데 요걸 청약으로 한번 바꿔낸 적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청약은 일단 도달해야 돼요. 청약은 일단 도달해야 돼요. 요건 생략되어 있고요. 성락이 발신주의다. 요게 법 조문이에요. 요게 기본 틀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갈로 4분에 보시면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도달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가? 요거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받은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우편 하는 게 낫겠습니까? 등기 우편 하는 게 낫겠습니까? 등기 우편은 우체부도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증명서를 갖고 있잖아요. 사인받아 있으니까. 그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편은 증명이 잘 안 돼요. 상대방이 받았다 소리 하지,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 증명이 잘 안 된다. 심지어 최근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 그 경비원 있잖아요. 경비원한테 줬는데 경비원이 그 입구에 그 1층 입구에 그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것도 도달로 인정 안 해줬습니다. 왜? 그 사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우편으로 중요 문서는 그럼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뭐 1,000원 더 들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법률적으로. 그게 법적인 어떤 상식이다 이 말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용 증명이라든지 등기 우편이라든지 요것은 반송 일정 기간 반송이 없었으면 도달했겠지라고 추정해 줬단 말이죠. 반송이 없으면 도달로 추정해 줬는데 보통 우편은 이게 추정이 안 됐던 사건이에요. 이게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있는데 가압이 의사표시 했는데 상대방이 예컨대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어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죠. 갑은 도달되어도 도달 주장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미성년자가 도달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요게 대항하지 못한다 뜻이. 요거 시험 그대로 한번 나올 거예요. 두 번, 세 번 나오진 않으세요. 요게 한번 나왔고, 미성년자가 주장하기 전에는 결국은 도달 주장 못하는 게 되는 셈이죠. 갑 입장에서는 의사표시 한 사람이면. 근데 법정 대리인이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그러면 도달된 걸로 주장했댄다.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에 미성년자가 도달했다는 걸 주장하지 않으면 도달되어도 도달되었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송달이라는 단어가 원래 법원에서 그 당사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 그래요. 법원에서 보내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직접 줄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 게시판에 붙여놓고 2주 지나면 당신 받아간 겁니다. 이런 제도예요. 이해되시나요? 공시송달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법 조문에 잘 보시면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첫째 줄에 과실 없이. 이거 빼버리면 안 돼요. 서류상으로 보면 주소가 분명히 있는데 공시송달하면 안 돼요. 어딘지 몰라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법 딱 정해놨는데, 뻔히 아는 주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절차, 그 이후 절차 전부 무효예요. 시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 방법은 간단한 거니까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돼. 국내에서는 2주 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날 바로 되고, 외국은 2개월이에요. 외국은 2개월, 국내는 2주 지나요. 근데 이거 시험 안 나와요. 이 부분 나온 적이 없어요. 요거 문장이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지문에. 요런 게 있다는 거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대리제도입니다. 대리도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병에게 팔려고 하면 얼마에 판다고 내놓으면 되죠. 병이 그 가격에 마음에 들면 사겠다 하면 돼요. 근데 대리는 갑이 팔려고 하는 물건을 을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갑에게 책임이 다가요.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원래는 법률행위하고 법률효과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건데, 대리행위하는 사람하고 대리효과가 갈라지는 거죠. 나누어지는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혼자서 거래하고 토지 이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거래하는 사람이고요. 이쪽이 토지는 내가 넘겨줄게, 거래를 네가 좀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당사자는, 매도인은 갑 쪽이고요, 매수인은 병 쪽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갑하고 병입니다. 대리인 어른, 대리 행위를 해주는 것인데, 대리 행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체결하고 나면 그 대금 달라, 소유권 넘겨달라, 요거는 본인들에게 각각 귀속되는 거예요. 대신하여. 물론 대신 돈 받아와서 갖다 줘도 돼요. 그러면 을이 돈 받았으면 그게 을의 돈입니까? 갑의 돈입니까?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리 행위를 이 사람이 하고 법률 효과는 책임은 이 사람한테 간다, 이 뜻이에요. 갑에게 간다. 그것만 꼭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권 주는 거죠. 뭐 대리권 줘야 됩니다. 그걸 대리권은 권한입니다. 준다는 줄 숫자예요. 줄 숫자. 수권, 수권 행위라 해도 되고, 갑이 을에게 주는 권한 주는 행위는 수권 행위라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그러면 권한 받은 대리인이니까 수권 대리 이렇게 하면 돼요. 수권 대리. 선택된 사람이니까 임의 대리. 갑이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별거 없어요. 한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는 민법상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미성자 부모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그냥 법정 대리라고 하면 돼요. 이제 권한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권한이 있나 없나. 이게 권리입니까? 권한입니까? 권한이에요. 예, 요거 시험 한번 나올 거예요. 권리하고 권한도 사실은 구분해야 돼요. 대리는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에요. 이게 권한은 법적 자격이에요. 자격.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면 능동대리를 하고요. 대리인이 의사표시 받으면 수동대리를 하고요. 별거 없어요. 정말. 요즘 이런 말 잘 안 써서 그렇죠. 옛날 쓰는 말투죠. 사실은.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면은 능동대리. 상대방이 의사표시해서 받아오면 수동대리. 요게 차이점이 뭐냐면, 능동대리 할 때는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수동대리 때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줘야 돼. 본인한테 전해라. 예를 들어서 내 의사는 이렇다. 이렇게. 현명 조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문장을 추상화해서 내면 어렵습니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일치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을 문장을 시험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출제위원을 되게 미워하는데요. 그렇게 추상화시킬 필요도 없거든요. 무슨 제조회사도 아니고 뜻을 물어보면 되는데 문장을 너무 추상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다. 어쨌든 요 차이가 있다. 자, 페이지 넘겨봐 보시면 이거 그 1번에 2번을 보세요. 2번에 그 둘째 줄 보시면 돼요. 1번에 2번 대리 개념의 2번 보면 돼요. 둘째 줄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한다. 되십니까? 그게 대리 뜻이에요. 대리 개념의 2번 110페이지요. 찾았나요? 대리 개념의 2번의 둘째 줄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한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리 뜻을 알았으니까요. 대리행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거기 쭉 적혀 있습니다. 쭉 적혀 있는데 왼쪽 페이지 밑에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보면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신분상 법률 행위는 원칙 안 돼요. 혼인 같은 것을 대리 못 하잖아요. 근데 예외로 됩니다. 부양 청구권 행사, 부양료 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리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신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된다 할 때. 어떤 책은 그게 귀찮아가지고 신분 행위는 대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그 엉터리 책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원칙 안 되고 예외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 표현을 조금 조심하세요. 출제위원은 그거 다 압니다, 여러분. 민법 교수들은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아는 척 해가지고 늘 틀리고 그러면 안 되죠. 늘 헷갈리거든요. 그게. 재산상 여기도 시험 냈어요. 모든 법률행위 하면 틀린단 말이죠.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됩니다. 신분행위는 원칙 안 되거든요. 원칙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모든 하면 또 틀린단 말이죠. 이걸 좀 제대로 공부해놔야 글자 살짝 바꿨을 때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잘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열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린 생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준 법률 행위에도 대리가 되는가? 대리가 됩니다. 그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게 대리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장 보내는 거 예를 들어서, 관념의 통지는 채권 양도 통지하는 것, 이런 것들 본인이 꼭 안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해도 된다는 거죠. 대부분 판례. 자, 되는 거 지금 세 가지 지금 했잖아요, 여기에. 사실행위하고 불법행위는 대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리인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이건 대리가 안 되는 자리예요. 이건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요거 오늘 처음 배우는 분들 계시니까 여기 잘 보시면 요 매도인의 토지 소유자 갑을 본인이라 합니다. 본인. 요 사람을 본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대리인 자신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람은 거래 상대방 이렇게 불러도 되고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법 조문에는 요 사람을 제3자라고 표기도 합니다. 요걸 주의해야 된다. 대리인과 거래한 요 사람을 제3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 이 세 사람, 이 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요 사람만 제3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3자 범위가 넓을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고 좀 독특합니다. 다양할 때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복잡해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리인이 본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게 이제 왼쪽 페이지에 1번, 2번 속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리 다 된 겁니다. 여기. 오른쪽은 대리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권한 있으면 유권이고요. 권한 없으면 없을 무자 붙여가지고 무권이라 합니다. 이 무권대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대리.
요게 좀 독특한 것인데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는 반드시 시험 냅니다. 이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유권대리는 책만 조금 읽으면 거의 다 이해가 돼요. 뭐 어려울 거 별로 없는데 복대리가 한번 나올 수 있고요. 복대리도 시험 잘 나와요. 대리에서도 한 3문제 4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는 꼭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금방 갑과 을간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 존재 여부, 대리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요거는 대리행위가 어떤 대리행위였나 하는 거, 그럼 여기는 대리효과가 누구한테 가는가 하는 문제. 대리권 존재, 대리행위, 대리효과 세 가지가 삼면관계. 삼면이란 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 사람과의 관계죠. 자,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권한이란 단어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권한. 금방 했잖아요. 수권행위는 금방 했잖아요. 대리권 주는 행동이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거 착오로 잘못 줬다 하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권한 주는 사람은 갑이니까 지금. 자, 오른쪽에 1번이네요. 갈로 1번.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이렇게 됐어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113.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권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한 번 시험 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13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갈로 2번 수권행위 방식, 어떤 특별한 방식이, 권한 주는 방식이 있는가, 제한이 없다. 그게 다예요. 제한 없다. 보통 위임장 주면 돼요. 근데 명함 줘도 되고, 상대방한테 전화로 알려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3번에 수권행위 하자. 권한 줄 때 착오 사기 강박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본인 기준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인데 수권행위는 본인이 주는 것이니까 본인 기준 판단.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 조문이 이제 118조 조문이 있잖아요. 요거는 권한이 불분명하다. 권한 불분명할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명확할 때는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불분명하니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는 무제한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단서가 있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때, 무제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 번째, 처분 행위는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요 3단계예요. 이건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뭐 4, 5년에 한 번씩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기출문제 몇 문제만 봐도 다 습득되는 부분이에요. 보존 등기 한다든지 뭐 채무를 추심한다든지 이런 건 다 재산 보존하는 행위고,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다 이 말이죠. 놀려놓는 것보다 건물 임대하는 게 낫잖아요. 그 이용 개량 행위다는 거죠. 근데 대리권 없는 사람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죠. 요거예요. 이거 불분명할 때 할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처분 행위는 못한다. 그 정도. 일단 감을 잡아 두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책은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 뭐 법 조문 위주로 읽으시면 되고 충분히.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9조 조문 바로 위에 2번 보세요.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놨잖아요. 처분행위라고. 처분행위. 갈로에 처분행위.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대여금 영수 권한 빌려준 돈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시켜준다, 일부 안 갚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려면 돈 받아오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죠. 본인한테 권한 부여받아야 돼요. 그게 둘째 줄에 보시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본인을 대리하여 담보계약 체결을 권한받았는데 본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해제 권한 없습니다. 계약 체결하라고 그랬지, 일 성사시키라 했지 없애버리라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 위에 3분의 1번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토지 매각 대리권 수여는, 토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 수여는 중도금이나 잔대금 수령할 권한 있다 없다? 매매 대리 갔으면 뭐 계약금 중도금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져와서 금방 전해줄 거니까 그 정도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죠. 매매하라고 했는데 해제 권한 있다 없다? 그 두 가지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일을 대라고 한 거죠. 그런 정도 취지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 거 좀 읽으시면 돼요. 좀 읽어 눈여겨봐도, 이게 금방 제가 불러준 이 1번 내용이 중도금 받아올 수 있다, 출제 횟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별것 아닌데 이 나오면 이런 게 그냥 툭툭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봅니다. 대리권 제한이란 말이 있는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뜻이죠. 119조하고 120조인데요. 124조인데 119조는 각자 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초기에 시험 많이 냈어요. 지금은 거의 시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지문에 하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2인 이상이다, 두 사람 이상이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동대리라고, 공동대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리행위할 때 항상 공동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이 조문에 따르면 각자가 원칙인데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둘이서 하라, 함께 하라고 하면 그때는 공동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예외죠. 대리인이 3명이다. 공동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 원칙에 그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번 이상 냈습니다,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124조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기계약, 상방대리 이렇게 금지가 나오는데, 자기계약이라는 말은 갑의 대리인 올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도 그 토지 매매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러면 사게 삽니까? 비싸게 삽니까? 사게 팔아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왜 금지하는지, 본인에게 손해가 날 우려가 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요건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방대리는 갑의 대리인 올 이렇게 하고요, 병의 대리인 올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요즘 말로 버닝썬에 누가 먼저 데리고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버닝썬, 불타는 태양이라는, 불난다 문 닫아붙대요. 참, 뭐 1억짜리 테이블이 있다는 거 듣고 내 자살할 뻔했습니다. 술값만 더 못한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자괴감에 빠진다. 노는 애들은 그렇게 노는 모양이죠. 자, 여기 이제 왜 이걸 금지한다고요? 본인에게 손해, 누구 한쪽에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손해든지, 이거 누구 한쪽이든 손해 날 수 있다는 거죠. 공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경매 아시죠? 양쪽 상방을 양쪽을 대리해 가지고 입찰 받는다. 이거 무효예요. 이거 공정해질 수가 없거든요. 무효라고. 어떻게 두 사람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가격이 한쪽이 높아야 낙찰되는데, 그러면 뭐 양쪽을 대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해 가지고 자에게 정리를 해줬다고요. 엄마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에게 정리를 해줬다고요. 미성년자인 자에게. 그러면 이 자가 본인이에요. 이해됩니까요? 부모가 뭡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정리를 해준 거죠. 그걸 자기 혼자 계약해가지고 정리해 준 거란 말이죠. 정리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하고 본인하고 계약을 혼자서 한 거란 말이에요. 혼자서. 뭐가 혼자서 한 거라고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다 판례가 나왔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에게 손해나는 겁니까? 부동산 하나 생기는데 뭐 손해날 게 또 뭐 있습니까? 이거는 덕되는 경우거든. 그거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별개고,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지 자식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연관시키면 안 돼요. 엄마가 사가지고 자에게 정려한 거예요. 이건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되시나요? 자에게, 본인에게 덕이 된 거다. 플러스 되는 거다. 손해날 염려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요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원칙 금지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허락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변제기 도래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에도 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변제기 도래했는 거는 돈 갚는 게 맞죠. 안 갚으면 오히려 연체가 되니까 오히려 더 손해죠. 이건 해도 된다. 반대로 다툼이 있는 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조건 성취 전에 해도 안 되고 기한 도래 전에 해도 안 된다고 그건 책에 다 있습니다. 요 틀이에요. 이게 원칙과 예외. 민법은 보시면 큰 틀을 딱 잡아놓고 예외적인 거 다시 이야기하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시다가도 이거 원칙인가 예외인가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읽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또 예외가 없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큰 밭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자, 요것도 있습니다. 이걸 자기계약 상방대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근데 요 금지를 위반해가지고 해버렸다. 이 위반 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위반 행위 무효일까요? 무효가 아니고 무권대리. 이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간다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요런 틀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틀을. 문장을 이제 그러면서 법 조문을 자꾸 읽어야 돼요. 종문을 읽어야 됩니다. 법 조문을. 그게 오른쪽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예외 2번이 예외가 있잖아요. 3번은 위반 효과, 무권 대리. 제일 밑에 또 각자들이 따로 적어놨네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리권 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본인 사망. 이건 간단해요. 간단해서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대리인 사망. 대리인이 또 아주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가는 상태, 그게 의사 무능력까지 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성년 후견 개시 선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고 받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예로 내가 치매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지가 말하는 대로 다 의사무능자로 인정해 주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정법원에서 선고 받은 사람만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파산이에요. 파산. 요 세 가지,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은 것, 선고받은 사람을 P자 붙이면 돼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르는데, 파산 선고받은 본인은 사망. 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임의 대리에만 독특한 사유는 그 위임 계약, 어떤 일 처리해달라고 계약하는 거, 위임 계약, 이걸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그래요. 기초적 내부관계 종료되거나 고용계약 이런 거 이제 해고돼 버리면 대리권 끝난다는 거죠. 아니면 수권행위 철회, 권한 준거 철회해 버리는 거.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겁니다.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다. 요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이고요. 그게 다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진작 중요한 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18페이지. 거기 보시면 법조문 114조하고 115조 이렇게 나오는데, 114조를 꼭 숙지하셔야 돼요. 이제 금방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114조 1항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하여란 말 빼버리죠. 자 보세요.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이냐? 금방 나왔던 대리인 다 들어가요. 임의 대리인도 되고 법정 대리인도 되고. 대리인이 뽑은 사람을 또 뭐라 해요? 복대리인. 이런 사람 다 대리인이 여기서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권한 내에서 했잖아요. 이 말만 보면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뜻이죠. 요거 유권대리 이야기예요. 이게. 요 내자를 초과하면 표현대리 되거든요. 없으면요 무권대리 되잖아요. 예. 여기 글자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법 조문을 절대로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딱 깨놓고 말해서 이 2페이지, 3페이지 이 조문 한 줄이면 끝나요. 사실은 이 조문 한 줄이면 끝난다고요.
권한 내에서.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요까지가 뭐냐? 갑의 대리는 어리다라고 표시해줘야 돼요. 현명하여 이 뜻이에요. 현명하여. 현명하여. 현명주의. 현명하여 이 뜻이에요. 갑의 대리는 어리다. 이렇게 알려라. 상대방에게 알리면 돼요. 현명하여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 글자가 짧은 문장 같은데요. 두 글자입니다. 한 글자가 아니고요. 의사를 누가 결정할까요? 본인이 결정할까요? 대리인이 결정할까요?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단순한 신분권 아니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러면 능률적으로 대리인 활용하는 방법은 그 분야 잘 아는 대리인을 사용하면 제일 좋잖아요. 자기는 잘 모르고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나중에 뒤에 보수 주더라도 그게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는 거니까,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는 거니까 능동대리. 114조 1항은 능동대리예요. 능동대리니까 누가 현명해야 돼요? 대리인이 현명하잖아요 지금.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리인은 의사표시기관이다. 의사표시기관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뭐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떠나서 판단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의사 능력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117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위능자 아니라도 됩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문제다 말이죠. 이 117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117조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미성년자가 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리행위를 부모가 동의 없었다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또 포인트예요. 그냥 미성년자로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것은 부모 동의 없었다고 취소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가 있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계약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여기 내 직접 본인에게.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고 법 조문에 직접이란 단어를 넣어놨거든요. 직접 대리를 한다. 그러면 대리인이 받아온 중도금은 누구 거다? 대리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본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주면요 부당이득이 됐죠. 법률상 부당이득이 돼요. 남의 돈 갖고 있는 거라고. 본인이 그걸 따로 써먹어버리면 횡령이 될 수가 있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하면 배임이 될 수가 있고요. 하여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남의 거 줘야죠. 그거는 방법이 없죠. 양진호라는 사람인가 무슨 뭐 기업체 회장인가 170억 횡령 배임 이야기 하대요. 벌써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자기 회사라고 마음대로 빼돌리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그거 자기하고 자기 회사하고는 다르거든요. 회사 재산이지 개인 재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 안 하고 싶겠죠. 자기는 구분해야 되는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본인을 위한다. 요건 뭐냐? 본인을 위한다 이게 뭐냐? 대리인이 거래하면서 본인에게 반드시 득되도록 하자, 이익되도록 하자 뜻인가? 이 거래는 본인에게 기속된다라는 뜻인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인에게 이익되도록 의 뜻이냐? 아니다. 가급적이면 이익되면 좋겠지만 손해날 수도 있다는 거고 대리행위 결과가 본인에게 가도록 한다. 즉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도록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도록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명하면은 본인이 책임지는데 현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115조에 115조 조문이 있고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요. 현명 안 했으면 대리인이 계약한 걸로 돼요. 자기가 책임 다져야 돼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115조. 요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기는 대리인 자신은 나는 본인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착오다. 취소하자. 주장할 수 있는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또 예외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며칠 전에도 본인하고 같이 만났고 이 사람 오늘 계약하는데 현명을 안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대리인이 한 행동 보니까 본인 도장하고 본인 이름 적고 있더라고. 그럼 이 상대방은 이미 대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 상태는 현명 안 해도 본인을 위한 것으로 한다는 게 단서에 있어요.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114조 이거 하나만으로도 115조, 117조 연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한다 했잖아요. 대리인이. 의사표시 이론이 여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서 그 사실 유무, 하자 있다 없다, 그 사실의 유무, 이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116조 1항이 되었다. 그러면 조문이 이렇게 114, 115, 116, 117 4개의 조문이 다 연결돼요. 요게 대리 핵심. 이 부분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금방 우리 책대로 제가 한 거 보존행위, 뭐 각자 대리, 공동 대리,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이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저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게 대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무권 대리에 관한 문장이 나왔을 때 벌써 뭐 하나 빠졌네, 권한 줬다는 말이 없네, 이렇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권한 초과다 하면 뭐였습니까? 표현 대리 쪽으로 가잖아요. 권한 없다 하면 무권이고, 초과되면 126조가 되거든요. 표현 대리.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빨라요. 훨씬 빨라요. 왼쪽 페이지는 현명,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본인을 위한 것, 그거 나왔잖아요. 현명 주체는 뭐냐? 능동 대리는 대리인 쪽에서 하고 수동 대리는 상대방 쪽에서 한다고 나와 있죠. 책에 3번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현명 방식, 제한이 없다. 상대방이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3번에 1번, 현명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1번에 끝에 보세요. 제목. 대리인을 위한 것을 본다,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서명대행이라는데, 이건 본인의 이름 쓰고 본인 인장 서명 날인하고 있다, 대리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뭐 유권 대리로 본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4분의 1번) 이 은행에서 실명 확인해 가지고 배우자 이름으로 통장 개설을 하는데, 당사자가 누가 대신 갔는가 하면 남편이 대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예금 명의는 누구겠습니까? 돈은 남편이 들고 갔지만 부인 이름으로 예금 통장 개설했으면 예금 당사자 누구겠습니까? 부인이죠. 부인 명의로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시험 내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6조 대리행위 하자.
2항은 놔두고 1항 기준으로 먼저 하세요. 그게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험결은 착오를 뜻해요.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뭐 취소 사유가 된다든지 무효 사유가 있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드시 1번, 오른쪽 페이지 1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요한다.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금방 117조고요. 그래서 1번의 그 셋째 줄, 넷째 줄 보세요. 푸른색 보세요.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죠. 대리인이 미성년자 대리인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 갑과 을 간의 위임계약은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예요, 요거. 미성년자가 대리행위 한 것,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갑도 취소 못하고 을도 취소 못하고 상대방도 취소 못해요. 그런데 위임계약 체결한 거는 그때는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거든. 본인 지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취소할게. 그거는 지 자유라. 매매 계약은 대리행위는 미성년 이후로 취소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법률행위 효과 보세요. 대리행위 효과.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죠.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 그러니까 매매했으니까 매도인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이 매도인이면 대금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계약은 을이 했지만 대금 청구권은 갑에게 있다. 또 소유권 이전 의무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취소권 해제권도 원칙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것, 임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 임의 대리인이 해제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돼요. 그게 권한 받아야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복대리 다음 시간에